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깐부로봇 현실화 기대감, SPG가 오늘 엄청나게 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삼성과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협력 소식에 오늘 로봇주들에 대한 반응이 좀 나왔었고요. 그중에 SPG가 눈에 띈 주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MOU긴 하지만 LG 사이언스 파크와 액추에이터 협업 소식이 있어서 주가가 아주 좋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로봇주들을 쫙 봤을 때 실적을 차곡차곡 쌓아왔던 종목들이 있었나라고 본다면 많이 찾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SPG는 좀 다릅니다. 감속기를 팔면서 꾸준하게 실적은 우상향해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G는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주가가 못 갔던 이유는 이 대기업의 뒷배가 없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있죠. 그리고 로보티즈는 LG가 있고요. 유일로보틱스는 SK 등 이렇게 뒷배가 든든하게 대기업과의 커넥션이 있는데 SPG가 드디어 그 대기업의 뒷배, 든든한 뒷배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도 오늘 주가에 좀 상승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못 올랐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네. SPG가 그동안 오르지 못했는데 이번 계기로 주가가 좀 폭발적으로 올라갈 계기가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감속기가 재차 좀 주목을 좀 받았는데 그쵸. 그동안 다른 로봇 기업들에 비해서 일단 뭐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가가 좀 반영되지 못했던 측면들은 일단 대체적인 어떤 이 매출이 좀 발생되고 있는 대다수의 이 매출 포션이 일반 감속기에 좀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반기까지에 대한 실적 흐름들을 보면 가정용 모터 비중이 굉장히 좀 높게 작용을 했는데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전년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8.8%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다만 이익이 49% 정도 증가가 좀 됐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저부가 제품인 가정용 모터 부분에 대한 비중이 축소됐던 부분들 다만 정밀 감속기에 대한 이 공급량들이 점진적으로 좀 회복 기조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용 정밀 감속기에 대한 공급들이 수익성을 충분히 좀 개선시키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오히려 좀 49% 정도 증가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증권사 신규 커버리지로 인해서 일단 뭐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SPG에 대한 내년도 정밀 감속기 로봇용 공급량들이 일단 일반 제품군들에 비해서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단순한 기대연들과 좀 넘어서 엔비디아가 피지컬 AI 부분에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어떤 한국과에 대한 협력 구체화 이런 것들이 감속기에 대한 향후 공급 확장 기대감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LG와에 대한 사업 전략들을 일단 단순하게 현재 뭐 업무 협약 정도에 대한 수준에서 계약이 좀 체결됐는데 한간에서는 LG가 SPG를 좀 낙점해서 향후에 지분 투자를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확대 해석했던 그런 경향들 좀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까지는 현재 시점은 좀 무리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동사의 어떤 매출 제품군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뭐 일반 가정용에서 산업용 모터 부분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로봇용 정밀 감속기에 관련된 어떤 역량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어떤 수요 확대 부분 특히나 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정밀 감속기를 현재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에 로봇의 상용화라든가 캐펙스에 대한 어떤 투자가 확대되는 어떤 구간 아니면 동사의 감속기도 역시나 동조돼서 외형 성장을 같이 좀 이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SPG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제부터 좀 점진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구간이 좀 되지 않나라고 판단해 보십니다. 자,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38,800원 오늘 52주 고가 좀 나왔고요. 일단 로봇주들에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현재 전일 종가 기준 한 6,700억, 오늘 기준에서 환산을 해보면은 한 7,500억 중후반, 아직 8,000억이 좀 채 안 됩니다. 다만 단기적인 수급 기조를 좀 감안했을 때 오늘 같은 장세에서에 대한 연속성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43,000원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고 네. 손절가 31,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SPG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궁금한 종목 Y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AI, 전장 호황에 삼성전기 공장 가동률 99%. 요새 새로운 또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삼성전기입니다.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 이렇게 아웃퍼폼하는 종목이 있으면요, 그건 추후에 주도주가 되거나 업황을 제대로 탔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딱 그런데요. 기판, 유리기판, MLCC, 삼성전기가 지금 영위 중인 사업은요, 거의 다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와서 드디어 수혜를 보고 있는 삼성전기인데요. 뭐 지금 삼성전기를 만약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시장이 이래도 걱정이 별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김병수 PB님, 그래서 궁금한 건 삼성전기가 요즘 주가가 힘이 상당히 좋아서 이 힘을 받고 어디까지 과연 올라갈지, 이 전고점, 옛날에 그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까지도 회복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전 사업 부분이 다 맞물려서 잘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AI와 전장 관련 이제 IT 부품 업종에서는 최선호주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견이 거의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분기에 이제 MLCC 공장 가동률이 99%인데 이 정도는 거의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고, 지난해 같은 기간이 한 83% 정도 가동률이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16%포인트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글로벌 2위 MLCC 제조사로 알려져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약 20%입니다. 1위가 일본의 이제 무라타 공작소 정도에서 되는데 아마 세계를 양분했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AI 서버는 전력 소모가 이제 크고 변동도 심하다 보니까 맞아요. 고온과 고전압을 견디는 이제 고사양 MLCC 어떻게 보면은 플래그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 좀 매출도 많이 나오게 된다면 영업이익률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엔비디아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투자는 북미 양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에 메타라든지 이런 구글도 굉장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3년간 6천억 달러,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한 400억 달러를 들여서 이제 데이터 센터 여러 동을 짓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버용 MLCC 또는 이제 FCBGA 공급사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삼성전기의 수혜는 어떻게 보면은 뚜렷하다.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실적도 그렇고 MLCC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3분기 실적 함께 나오게 되면서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도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4분기에 매출이 한 2조 8천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3%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한 2천억 원가량 나오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80%가량 증가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네. 지금 25만 원의 주가를 찍고 한 20만 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만 맞아요. 8천 원까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삼성전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코스피 전반적인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 좋을 것 같고, 또는 다른 종목들 중에서 이제 다른 업종을 좀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도 3개월 동안 좀 급하게 올라가기는 했는데, 아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삼성전기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 여파로 11월 한 달은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이게 매수의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하락한 종목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스파 보이콧 선언. 불똥이 좀 엄한 데로 튀긴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M 이야기입니다. 한일령 테마가 이거 생각보다 지금 오래간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저희 이 시간에 롯데관광개발 이야기 할 때만 해도 일단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접근이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도 했었고요. 오늘도 결국에 한일령 테마를 또 이 시간에 하나를 끼워 넣게 됐습니다. 오늘은 또 심지어 수산, 엔터, 컨텐츠까지 이렇게 섹터가 더 넓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SM을 꼽은 이유는 일본에서 맞대응으로 지금 일본에 오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엄한데 불똥이 튄 건데, 이러나 저러나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는 엔터입니다. 변영인 대표님, SM을 포함해서 엔터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한일령과 관련된 종목 중에 지금 좀 봐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중국과 일본의 이 갈등이 일단 단순하게 관광객에 대한 이 제한 권고 조치를 넘어서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를 좀 한다. 여기서 향후에는 히토리 카드까지 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그 분쟁의 양상들이 확대될 수 있고 조금 더 장기화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 SM의 경우에서도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나왔죠. 에스파의 멤버, 중국인 멤버 닝닝이
일본 뭐 홍백과 합전에 일단 출연을 하면 안 된다라고 네. 금지 청원이 좀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일단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 SM의 어떤 일부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의 흐름을 좀 보면 4대 엔터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주가가 뭐 크게 뭐 상승한 그런 기회 효과들은 없었고요. 다만 오늘 사무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전반적으로 어떤 수급적으로 어떤 침체된 요인들이 조금 더 연속성 있는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SM이 향후에 뭐 중국과 일본과의 어떤 관계 악화에 따른 어떤 실질적인 어떤 피해가 좀 되기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이런 것들이 격화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뭐 일단 에스파가 연말에 대한 어떤 이 출연이 뭐 금지당하고 또는 뭐 일종의 뭐 해외 투어 일정들도 좀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악재로 좀 작용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이 영향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네.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만- 되면은 뭐, 네, 그렇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일단 뭐 한일령 장기화 우려감이라는 것들이 좀 본격화 된다면 뭐 수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유입률 이 부분이 일단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연속성 있는 흐름들 특히나 연말 시즌을 좀 앞둬서 중국인의 어떤 일본 선택지를 한국으로 좀 되돌리는 그런 경향들이 좀 더 본격화된다면 롯데관광개발 같은 기업들이 상당히 좀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카지노 매출이 매출 포지션 한 76% 정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OPM은 카지노 부분에서 한 8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1,600개 정도에 대한 객실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동사가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령 장기화가 된다면은 수혜주는 롯데관광개발까지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다음 종목입니다. 하락한 종목. 택진이 형. 저 네 글자 나오면은 NC소프트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NC의 아이온2가 오늘 출시가 됐는데 서버장애 문제도 거론이 오늘 되기는 했는데 그동안 오른 주가에 대한 세론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마침 증권가에서는 NC소프트를 두고 긍정적인 뷰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기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은 오히려 좀 상반된 온도가 좀 나타납니다. 거기 나온 걸 좀 읽어보면은 이제 NC게임 안 한다. 과금 이슈와 관련해서 이미 소비자들에게 낙인이 찍혔다. 이런 냉담한 댓글들이 더 많더라고요. 더 출시될 신작들도 아직 더 있다라고 하는데요. NC소프트 김병수 PB님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지 않고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느 장단에 좀 맞춰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주가가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증권사 반응에서는 아마도 내년에 매출을 이끌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었고 다만 오늘 게임이 발표되면서 한 15%, 14.9% 정도 기억을 하는데 오늘 아이온2가 출시되면서 주가가 15%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PC방에서 160주 동안 2008년에 160주 동안 PC방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던 이제 아이온에 대한 정식 개색한 신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내년 실적 전망이 아이온2의 흥행에 걸려 있다. 특히 NC소프트는 내년 매출 전망치를 최소한 2조 원 정도 제시하게 되면서 아이온2에서 한 3천억 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매출 기대감을 좀 줬습니다. 다만 아이온2의 이제 개발진이 출시한 15시간 만에 대고객 사과 방송을 좀 하게 되면서 과금 문제라든지 또는 서버 좀 접속이 좀 어려웠던 문제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이제 MMORPG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고 과금 유도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 산업을 보게 된다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한한령 또는 뭐 일한령이라든지 이런 중국 쪽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출시 시점에 이제 단기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산업 특유의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저희가 항상 기대하는 건 이제 한한령이 해빙이 된다면은 가장 먼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뭐 엔터, 게임, 카지노, 그렇죠. 여행업종 이런 게 먼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산업이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조금 있지 않나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지금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아이온2는 국내 외에도 대만 서버를 맞아요. 가장 최초로 공개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조금 진출하려는 의도가 좀 보이긴 했지만 다만 조금 게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조금 기대감에 비해서 좀 못 미치지 않았나. 마찬가지로 게임 업종 NC소프트를 비롯해서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게임 업종 자체들이 조금 관심 못 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신작이 굉장한 대작이 나올 수 있다면은
충분히 관심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 다만 네. 한한령에서는 아직은 이런 중국 관련해서는 이 해빙 무드 속에서 투자 매력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오늘 또 나온 얘기로 보면은 NC소프트가 기존의 리니지의 과거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 기존의 IP가 너무 좋지만 그 IP의 한계에 너무 다다랐다. 좀 재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극복 방안이 나와야 NC소프트도 이제 주가가 좀 튀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한번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궁금한 종목 와인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 김병수 PB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